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를 통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하는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동반자 조성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면사포에 새로운 선생님이 나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자기소개를 평가만 하다가 제가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네. 예,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꼼꼼함인 것 같습니다. 저의 꼼꼼함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들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필요한, 네, 정말 꼼꼼한 그런 능력을, 필요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네네. 우리 조성욱 선생님은 혹시 면사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름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별명을 지어서 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저는 이웃집 누나고요. 네. 저는 선생님은? 취준생들한테 정답의 핵심만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과외 선생님이라고 아우, 좋네요. 별명 네. 지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떤 별명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꼼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네. 제가 봐도 정말 꼼꼼하게 죄송하지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탐정, 음. 진짜 취준생의 가려운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긁어주실 수 있고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탐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탐정, 네, 아, 마음에 진짜요? 드세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탐정님으로 네. 함께 하시게 되겠네요. 네, 취업 탐정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과외 선생님 그리고 탐정님과 함께 면사포를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네. 한국전력공사에 네, 사무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네, 한국전력공사 어떤 회사인지 네, 간단하게 우리 과외 선생님께서 네. 네, 소개해 주세요. 한전은 이제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공기업 중에 1순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직 친구들이나 이공계 친구들이나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의 전원 개발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발송변배라고 해요. 발전, 송전, 배전, 변전 이런 과외 선생님 같이 네. 잘 외울 수 있게 네, 잘 만들어 발송변배라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하고 이와 네. 관련된 영업하고요, R&D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업. 또 이제 한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부동산 관련 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보통 없는데 한전은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지원자는 네. 사무 직무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네. 네,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직무 수행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영 기획, 전략 업무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사, 노무와 관련된 업무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 사용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 업무가 네. 있고, 그다음에 회계나 세무 업무와 네.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한전에서 지금 직무 기술서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네. 더 참고를 해서 자세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요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직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영학적인 어떤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원론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재무회계에 관련된 일도 하기 네. 때문에 기본적인 재무회계 지식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이 네.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기본적인 어떤 법률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관련된 기초 지식 얘기를 하고 보니까 모든 지식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여러 가지를 다 두루 갖춘 네, 문제가 네. 필요하네요. 네. 네. 그렇다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일단 뭐 경영 환경을 분석을 하고 네. 뭐 회계, 뭐 세무 이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고 능력, 기획력이 일단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잘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사무직이다 보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과 많은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런 분들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사용 요금 정산과 관련해서 또 네.
직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대 중요한 기술, 부분이죠. 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일단 사무 업무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컴퓨터 컴퓨터 활용 활용 능력. 능력, 예, 함수를 중요합니다. 사용해서 하는 그런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네. 뭐 그런 통계 프로그램, 네. 네, 자료 분석 능력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탐정님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그 사무직이기 때문에요. 이 세밀한 일처리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내에서도 또 사내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뭐 적극성, 기타 어떤 뭐 협조하려고 하는 협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또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윤리 그렇죠. 이런 제일 측면, 중요한 네, 부분이죠. 청렴하게 네.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원칙을 공정하게, 준수하는지 예, 예. 네, 그런 해야 부분,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태도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 3가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공기업이 비슷해요.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과 네. 문제 해결 능력을 직업 기초 능력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한전 쪽에 있어서의 사무직은 자원 관리 능력과 정보 능력에 관련된 직무 수행 평가가 있거든요. 네. 5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알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원 관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소개서 항목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직무 기술서는 이렇게 보는 걸로 마치고요. 네. 네,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네. 사무 직무의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원 조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일단 스펙을 보지 않는 탈스펙 조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어 점수는 보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외국어 점수의 어떤 그 제한 점수가 있는데 일단 70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85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하지만 대부분 지원자들이 이 85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850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그 해외 그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유효한 그 어학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보통 놓치기 쉬운데. 그렇죠. 예, 이 일반 부분은. 기업에서는 그냥 이제 자료를 그냥 맞습니다.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 게 있다면 네. 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이 서류 전형 결과로서 100배수 정도 선발이 되고 네.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배수 정도가 선발이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사무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그 100배수의 인원들이 그 필기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필기 시험의 결과로서 이제 2.5배수가 선발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실무 면접으로 넘어가는데 그 실무 면접, 그 직무 면접에 있어서는 그 2.5배수가 그 면접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약 1.5배수 정도가 경영진 면접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숫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네. 사실은 이 전체적인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필기 전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류가 통과되신 분들은 네. 정말 필기에 좀 열과 성을 다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뭐 매년 그렇지만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해요. 네. 인문계 친구들도 이공계 친구들도 너무나 가고 싶어해서 음. 공기업에서 최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가 한전을 지원한다, 사무직으로 지원한다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그 인문 상경계 친구들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15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79대 1인데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79대 1 이상 훨씬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NCS 필기 문제집을 정말 열심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공공기관 취업을 앞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한데 네. 그러니까 올해는 한국전력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네. 굉장히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그래서 뽑는 1000명 단위 이상을 뽑는 공기업을 찾아보니까 네. 한국전력의 예상치가 1269명이고요. 여기보다 더 많이 뽑는 곳이 코레일. 코레일이 1280명. 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1274명으로 정말 이거 웬만한 대기업도 1000명 단위로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이라고 하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희소식인 것 같고요. 또 네. 제가 학교를 돌아다녀 봐도 이제 웬만한 공기업반은 다 만들어 있을 정도로 친구들이 공기업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좀 기쁜 소식을 그렇죠.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모두 좀 준비를 잘 하셔서 네. 네, 많은 우리 취준생들이 사회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역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복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이제 면접 때의 복장을 뭐 보통 우리가 정장 입고 오라고 하면 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또 이게 뭐 양복을 사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사회적 문제가 돼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뭐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든지 자유복장을 하는데 네. 그러면 취준생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도대체 자유복장은 뭐냐, 차라리 정장이 낫다. 네. 근데 한국전력은 그나마 조금 잘하고 있는 게 선입견도 배제하고 구직 비용 절감도 위해서 상의 유니폼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의까지 좀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상의까지만 네. 제공해준다라고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복장이 제공이 된다는 거 꼭 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채용 규모만큼이나 또 선생님들의 컨설팅 경험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쪽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한전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많은 인원들을 뽑아서 컨설팅 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사실 이공계 친구들이 조금 더 들어가기가 쉬운 구조긴 해요. 네.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제가 해보니까 신입직들이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올드루키들 있죠. 네, 그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네. 연봉이 적은 기업에서 1, 2년 정도 경험을 한 친구들이 네. 경력을 쌓아서 신입으로 지원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관련된 분에게 들었는데 네. 정말로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네. 40 가까이 되신 분도 네. 채용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올드루키뿐만 아니라 네. 그냥 좀 뭐 경험이 다른 네. 부분에 있던 분들도 자격 조건만 갖추신다면 네. 네, 오실 수 있다는 거. 저희도 네. 지원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냥 면사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실질적인 그 제가 이제 컨설팅했던 경우인데요. 네. 어떤 학생 한 명이 네. 실제로 이제 굉장히 그 필기 시험에 집중을 해서 필기 시험에 통과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되니까 완전히 이 친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냥 필기 시험만을 위해서 막 달려온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자면 네. 물론 필기 시험 비중 가장 높고 중요합니다. 근데 필기 시험 말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건 취업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취업을 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좀 균형 감각 있게 좀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채용 시즌마다 이제 지원자들, 한전 지원자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또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작년부터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뭐 네. 안전성 문제라든지 네. 지역 주민과의 갈등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그런 뭐 생각을 좀 정리해서 가서 좀 당황하지 않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준비해서 갔던 네. 친구들이 좀 네. 기억이 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사무직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오늘은 지원자가 1분 자기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1분 자기 소개 영상을 보면서 계속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정지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상이 초등학교 때 밝으네요. 이미 네. 170의 키를 가지고 있었던 키가 저는 큰지. 어딜 가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표정도 좋고. 네. 제가 하는 행동들이 항상 주목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진짜 있어 보여요. 네. 네. 그런가요? 시절 교내 중앙 축구 동아리에서 3년간 일단 스피치 발음도 활동하며 좋네요. 네. 팀의 발전을 자세도 기여한 굉장히 경험이 안정적인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이 팀의 매니저라는 책임감으로 출석 체크와 이에 따른 상벌제 시행, 그리고 사진과 경기 기록을 업로드하는 등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경험이 관리를 도입하며 이제 사무직무에 팀의 우승에 맞는다라고 기여할 하는 수 네, 있었습니다.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또한 엑센추어에서 주최한 비즈니스 플랜 경진 대회에서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팀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이 어떤 경진대회인지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이런 책임감으로 물어봐야 될 항상 것 최선을 같아요. 다해서 일하고 팀에게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하네요. 다이아몬드는 이제 우리가 좀 발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그렇죠. 그걸 좀 발굴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은 것 같네요. 저는 무엇보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 얘기를 해서 일관성 있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네, 인상도 좋은 것 같고 한번 진짜 면접장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지원자의 느낌입니다.
네. 탐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보여지는 자세나 표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네.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은 그런 지원자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마지막에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건 면접 때 한번 제가 뭐 탐정의 역할로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이게 이제 NCS 채용이기 때문에 네. 지식, 기술, 태도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책임감, 그거를 이제 키워드로 한 거는 좋지만 네. 나머지 조금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보고자 하는 지식, 기술, 태도가 좀 같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뭐 면접을 통해서 네. 다시 뭐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네, 네. 네. 아주 그래도 밝은 인상의 지원자라서 맞습니다. 기분 좋게 잘 본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력서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입사지원서 컨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력서부터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네. 이력서상에 이제 가장 최소의 정보,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적지 않게 돼 있죠. 네.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펌활 1급이랑 한국사 1급을 땄는데 네. 이 부분이 가점 5점씩을 받더라고요. 네. 사무직 쪽에 있어서 그래서 네. 가점을 10점을 플러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공기업을 좀 준비를 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함수나 뭐 이런 통계 데이터 이런 걸 많이 분석하고 다루기 때문에 네, 컴퓨터 그렇죠. 활용 능력은 좀 네. 필수 자격증이라고도 네,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1급 따기가 쉽진 않은데 네. 그렇죠. 보니까 좀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똑똑한 친구구나. 네. 이런 인상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험 사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험 사항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험이 커피빈 코리아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네, 그래서 실제 공부만 좀 네. 했던 친구가 아닌가, 소위 얘기해서 약간 새님 스타일이 아닌가 했는데 네. 직접 고객도 응대하면서 네. 이렇게 만나보는 좀 약간 적극적인 성격이구나. 그러니까 일반 현업에 있는 분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경험은 잘한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경험은. 일단 뭐 다양한 지금 활동들이 있어서 네. 뭐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성격적인 부분도 좀 볼 수도 있고 네. 뭐 일단 그 그룹 내에 소속된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조직 생활 적응력도 좀 웬만큼 좋겠구나 네. 이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뭐 아쉬운 게 있다면 좀 관련된 경험 위주로 좀 이렇게 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처음부터 네. 그 커피 전문점에서 일했던 게 나와버려서 약간 그 순서 배치나 이런 게 네. 조금은 아쉽네요.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력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경력사항을 보시면 ORP 연구소라고 해서 인턴 연구원인데 네. 했던 일을 보니까 실제 우리 기업에서 취준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적성 문제라고 하죠. 네. 그걸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인턴으로 6개월 근무를 네. 했는데 네. 지금 문항 개발이나 검사 진행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HRM 업무를 하거나 뭐 네. 다른 뭐 분야의 업무를 할 때 네. 뭐 직무 평가나 뭐 이런 부분에 조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네, 도움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뭐 사무직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인 서류 작업이나 네. 좀 그 성향적으로 어떤 꼼꼼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뭐 문행 개발이나 뭐 검사를 진행했다는 걸로 봐서는 네. 좀 그런 관련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인적성 NCS 필기도 되게 잘 볼 것 같은 그러게 그렇죠. 말이에요. 네. 잘 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네. 그렇네요. 네. 네. 경력 및 경험 기술서를 따로 또 쓰게 되어 있는데 네. 야, 근데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공사 등 일반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문항을 개발한 친구라 네, 일단 뭐 필기 시험은 다 통과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문항 개발을 했는데 왜 우리 회사 왔을까? 네. 이게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경력 기술서를 이렇게 적는다면 그냥 문항 개발이 아니라 이 결과치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아웃풋이 나왔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플로우를 좀 적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기술을 할 때 네.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런 기술이나 이론을 적용해서 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능력 부분은 볼 수가 없고 결과만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그렇죠. 내용이죠.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경험 기술서는 사실 뭐 성과도 중요하긴 한데 네. 성과보다는 그 성과를 만들어낸 그 중간에 어떤 네. 단위 행위가 중요한데 네. 사실 그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자기소개서 보겠습니다. 네.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에 네. 2가지를 선택해서 적합한 사람인지 네. 네,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 중에서 도전적 인재와 가치 창조형 인재를 선택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네. 지원자가 굉장히 좀 자소서를 잘 쓰는 지원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짧은 기간 내에 전략을 완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서 에피소드에 어떤 문제점을 딱 제시를 해줘서 이제 네. 본인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프로세싱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다음 문단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시각적 테마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T3 전략이었다. 네. 바이백, 할부금리 멤버십, 또 애니메이션 기능을 했다라고 해서 본인이 어떻게 전략을 완성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과정이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자소서를 좀 쓸 줄 아는 친구구나. 네, 어느 부분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과정을 이렇게 하나씩 서술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되게 좀 잘 쓰는 지원자라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맞아요. 지금 첫 번째 그 소재를 보면 네. 이 친구는 도전적이고 가치 창조형이라는 것만 어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분석력이 일단 나왔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사고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도 같이 네.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서 뭐 그 자원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자원 관리 능력까지 네. 다 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네. 저도 이제 보면 이 친구가 그 2갈식으로 사실 작성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두의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어떤 요약 네. 이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은 참 잘한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그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네. 사실 가치 창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디테일하게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왜 일주일 남겨놓고 네. 그거를 하게 됐는지도 그렇죠. 참 물어보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미리 맞습니다. 준비했으면 네, 됐는데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하게 되었는지 네. 혹은 이거를 주도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대회에 참가한 것인지 네. 아니면 뭐 과제나 그렇죠. 이런 압력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인지 네. 이런 것도 좀 질문이 들어갈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팀으로 진행을 한 것인지 몇 네. 명이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네.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질문거리들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진짜 만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팀 전체에 대한 행동들은 좀 보이는데 네. 그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각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 정말 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이나 단체에 고민해서 수행했던 일이 있다면 네. 경험을 좀 들어서 얘기를 해라. 네. 조직에 주어진 자기 역할 외에 좀 헌신해서 했던 경험을 묻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축구 동아리 매니저 네,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1번과 역시 마찬가지로 쓸 줄 알아요, 이 친구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네. 조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첫째, 뭐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단계적인 방법론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궁금해하는지 알고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될지는 아는데 전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앞부분에 우리가 경험 쪽을 많이 봤잖아요. 네.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아 있었을 텐데 또 특히 커피빈에서의 행동이라든지 충분히 협업 아니면 본인이 진짜 헌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꼭 이 소재여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소재의 그 부분이, 아쉬움.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여학생인데 이렇게 활발하게 동아리, 축구 동아리 뭔가 네. 의아한데 막 그렇죠. 이러면서 네. 호감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다른 사무 직무와 관련된 네. 다른 그런 소재를 좀 선택했으면 좋았을 네. 텐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본인이 부각시키고 싶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질문의 의도에는 살짝 벗어난 맞습니다.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질문의 의도 쪽으로 네. 더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네. 살짝 그 본인이 뭔가 강조하고 싶은 쪽으로 네. 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일단 이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네. 소재는 참 흥미롭지만 그쵸. 조직의 네네.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조직을 위해서 성과를 낸 거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그 조직의 목표가 이것이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짰다.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네. 결과가 이렇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목표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내가 내실을 강화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했다. 근데 이제 이런 출석 체크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헌신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안 들어요.
싶어서 매니저로서의 어떤 일반적인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그래서 남다른 소속감이 있다고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뭐 어느 부분을 그렇게 애정을 담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저는 두 번째가 좀 이제 면접 때 질문하고 싶어요. 선수들의 어시스트 및 득점 횟수를 데이터화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분석력이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진짜 한 부분인지 안 한 부분인지 분석력이 필요하니까 내가 분석력이 있다는 걸 그냥 강조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죠. 꾸며낸 얘기인지 진짜로 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니저가 모든 경기를 본다는 게 사실은 그게 힘든 힘들죠. 일이잖아요.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출전 선수나 아니면은 대기 선수도 후보 선수도 사실 보기도 힘들고 뭐 그렇죠. 감독이나 코치는 볼 수 있지만 네. 그 매니저로서 그거를 다 이렇게 보면서 득점을 다 이렇게 계산하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이 매니저로서의 경험의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네. 사실은 이 지원자분은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뭐 최단 시간 내에 뭐 이런 자원, 기술, 인력을 잘 활용한 경험, 그러니까 자원 자원 관리 관리 능력을 능력. 예. 보고자 하는 항목인데요. 네. 네, 여기에서는 인사 컨설팅 회사에서 했던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네. 네. 관련된 내용도 뭐 스토리텔링으로 잘 적은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사실 딱 한 번 읽었을 때 음. 무슨 말인지는 이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비용 저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자원 관리 능력 부분은 네. 기업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해주면 해줄수록 좋으니까 네.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를 뽑고 싶어 할 텐데 되게 집중해서 볼 건데 네. 저도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한 번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서 두 번, 세 번 좀 읽어봐야 아 그랬겠구나 라고 해서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 조금 더 쉽게 써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한 번에 읽었을 때 아 이러니까 이 친구가 무엇인가 줄였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식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잘 쓴 글이 가장 읽기 쉬운 글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것과 자세한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네. 한 번, 두 번 정도 읽다 보니까 아, 그 이런 뜻이구나라고 예. 이제 이해는 되는데 네. 사실은 그 면접관들이 막 그렇게 막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안 보죠. 그렇죠. 자소서를 자소서가 너무 검토하기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네. 조금 구체성이 굉장히 자세하게는 적었는데 네. 핵심 위주의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네. 네. 저는 여기서 또 질문할 걸 찾았어요. 네. 이게 우리 지원자들이 흔히 하는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저만의 방법으로, 저만의 노하우로 이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있네요. 보면은 네. 저만의 방법으로 OMR 카드를 뭐 할당했다. 네, 그 네. 저만의 방법은 무엇일까? 아무도 못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질문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용을 16만 원 절감한 거는 나왔어요. 네. 인력비. 근데 많은 작업량을 소화할 수 있었다. 그럼 작업량이 얼마 정도였는데 그걸 많다고 표현한 건지 네. 네, 이게 좀 안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면접 때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지원자를 이제 만나서 모의 네. 면접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네.